안녕하세요. 프록시온 골프 아카데미 원장, 미국 PGA 클래스 A 멤버 신준현 프로입니다. 프록시온 골프 아카데미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해 있고요. 입문자부터 프로까지 트랙맨과 그리고 스윙 카탈리스트를 통해서 스윙 분석을 해서 정확한 플레잉과 회원님들 그리고 선수들의 문제점을 교정하고 있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지금 잘하셨어요. 하나, 둘, 셋. 그렇지, 잘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쫙 왔어요. 괜찮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가만히 계시고 여기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어디가 움직이나 보세요. 몸이 돌죠. 벌써 타겟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계속 상체가 돌아요. 근데 정타 안 나지. 상체가 많이 움직이면 정타 안 나요. 그래서 손이 나가야 돼요. 대학교 때까지 야구 선수를 하다가 사실 이제 실패를 한번 하고 이제 골프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골프를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당연히 투어 프로를 이제 목표로 이제 두고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사실 이제 골프를 늦게 시작을 하기도 하고 당연히 이제 100% 선수가 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누구를 이제 지도하거나 가르치는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지도자가 되기 위한 이제 준비를 이제 따로 했었던 것 같아요. 장점은 그래도 이제 공을 맞추는 능력이나 이런 느낌적인 거는 이제 초보자들보다는 좀 나으니까. 근데 단점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습관이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바꾸는데 이제 오래 걸리시면 오래 걸리고 조금 이제 이런 운동신경이나 아니면은 몸에 대한 이런 그 움직임에 좀 빨리 깨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빨리 되기도 하고. 근데 일단은 이제 제가 바로 레슨을 한다기보다 그때 이제 사모님 오셨을 때 제가 스윙을 봤잖아요. 제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좀 개선이 될 건지를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레슨을 시작을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가야지 무조건 오세요 그래서 레슨 시작했는데 막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그때 되면 이제 서로 힘들어지니까 일단 한번 제가 뵈야 돼요. 그래서 언제 시간 되시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일단 제가 상담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레슨을 들어갈지 그거는 이제 그분이 선택을 하시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얘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입문자가 오시면 이제 처음에 이제 기본적인 뭐 셋업부터 당연히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정확하게 이제 플레인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고 골프 스윙이란 게 무엇인지 이제 원리적으로 좀 더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골프를 어느 정도 치신 분들도 사실 많은 이제 실수들을 하는 부분이 정확한 원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단지 프로들의 스윙을 보고 그 스윙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이해를 시키고 좀 더 쉽게 지금까지 오랫동안 못 고쳐왔던 이런 습관들을 이해를 시킴으로 해서 좀 더 이렇게 쉽게 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레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스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일관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거리가 많이 나든 적게 나든 구지를 페이드를 치든 드로우를 치든 뭐 훅을 치든 슬라이스 치든 내가 항상 이거를 일관성 있게 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플레이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관성에 대한 부분만 확실한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숏게임하고 이제 퍼터로 사실 스코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관성이 없다 보면 아무래도 뭐 퍼터와 또 뭐 숏게임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제 스코어를 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한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스윙의 일관성 그리고 정확한 플레인을 가지고 있어야 거리나 또 일관성에 이제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플레이는 일단 이제 제 몸통이 회전하는 대로 이제 팔과 이제 클럽이 같이 한 길로 이제 따라 돌아서 다운스윙이 내려올 때도 이제 내 척추각과 이제 직각인 그래서 이제 길이 이제 하나라는 이제 스윙의 의미고 이제 투플레이는 백스윙을 할 때부터 몸통이 회전이 되는 방향과 그 다음에 팔이 올라가는 방향이 약간 다르게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길이 이제 두 개가 만들어져서 이제 투플레인 스윙이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원플레인을 지도를 하는 이유는 일단 저도 이제 투플레인 스윙을 해보니까 백스윙의 일관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날 내 느낌과 또 컨디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운스윙에 있어서 백스윙이 일관되게 올라가지 못하니까 또 그거에 맞춰서 뭔가 또 보상 동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프로도 사실 연습을 그만큼 많이 하는데도 일관성 있게 치기가 힘든데 아마추어들은 사실 그 연습량이 그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보상 동작이 많이 생기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플레인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다운스윙이든 백스윙이든 뭔가 내가 보상 동작이나 뭘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몸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클럽과 손의 길이 이제 만들어지는 간단한 스윙이 원플레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원플레인을 이제 선호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몸통 회전이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데 원플레인은 이제 몸통 회전에 따라서 팔과 클럽이 이제 같은 길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몸통 회전, 특히 이제 어깨 턴을 잘못하면 사실 손과 클럽이 가는 길이 완전히 다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아마추어 아니면 선수가 정상적인 백스윙 회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스웨이가 나고 있는지 뭐 밀리는지 일단은 이제 이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운스윙을 이제 확인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채 놓고. 아니, 요즘에 저기 막 그때 막 한참 얘기한 거 슬라이스 하시는 거 좀 어때요? 채를 부러뜨리고 싶죠. 채를 부러뜨리시고. 네. 완전 그 정도로 슬라이스가 많이 나요? 혼자 연습하실 때는? 네, 뭐, 그 옆에서 막 째려볼 정도로 막. 아니, 일주일에 보통 연습 얼마나 하시죠? 요즘에?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욕심이 나서 좀 열심히 하느냐고. 예. 일주일에 뭐 한 세네 번은 세네 번? 한 시간씩 하는 것 같아요. 그 아마추어 초보자 치고는 그래도 연습 많이 하시는 거죠? 연습은 되는데 이제 유튜브 보고 혼자 이렇게 연습하려고 보니까 이게 도저히 굳은 살도 많이 배기고. 아, 그거는 이제 나중에 네. 이제 힘을 좀 뺄 줄 알고 네네. 그러면 이제 점점 힘이 빠져서 네. 이거는 괜찮아지긴 할 건데 네네.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팔꿈치나 어깨나 팔꿈치가 약간 여기가. 오른쪽 팔꿈치? 네네네. 아, 여기가 좀 아파요. 제가 보니까 여기 아프시는 거 보니까 네. 아직도 오른쪽에서 네. 세게 치려고 힘을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클럽을 네. 생각보다 오른쪽에서 빨리 던지면은 오른쪽 팔꿈치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네네. 오늘은 네. 일단 연습을 하시더라도 아프면 안 되니까 네. 오늘은 일단 여기하고 네. 여기 아픈 거를 네네네. 이렇게 완화할 수 있게 좀 해서 네. 신경을 쓰고 이제 슬라이스 잡는 네네네. 거를 이제 위주로 해서 오늘은 레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난번보다 좀 좋아졌는데? 일단 셋업 쓸 때 있잖아요. 셋업 쓰실 때 지금 보면 약간 여기 보면 왼쪽 팔이 오른쪽 팔 밑으로 살짝 보이려고 그래. 이게 어깨가 약간 살짝 열리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얘를 좀 더 이렇게 이제 스퀘어로 만들려면 어깨를 조금 더 뒤로 당겨야 돼. 이렇게 살짝. 네? 자, 그리고 나서 백스윙 이제 가죠. 네. 백스윙 갈 때 상체가 조금 일어나긴 해요. 손 위치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고 그 문제는 이제 다운스윙이 내려올 때 지금 충분히 이렇게 인사이드에서 잘 끌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임팩트 들어가기 전까진 괜찮아. 근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이 왼손목이 먼저 이렇게 나가면서 좀 느낌상 이쪽으로 뿌린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약간 뭐라 그러죠? 네, 조금 당기는 느낌 나잖아요. 그러니까 팔꿈치도 조금 구부러지고, 네? 이게 손목도 잘 안 돌아가는 상태. 릴리스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도 보면은 여기가 원을 이렇게 돌면 이 상태에서 그냥 원래 보이는 대로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여기가 빠지면서 여기가 당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느낌상은 좀 더 왔으면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저기 우측 코너 방향으로 이렇게 민다고 생각을 해야 실제로는 몸통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서 얘가 타겟 쪽으로 좀 더 나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그리고 백스윙 갈 때 지금 보면은 백스윙 탑에서 체중이 거의 지금 93%가 우측이거든요. 오른쪽으로 백스윙 갔을 때. 왼발이라고? 아니 오른발에 93% 가잖아요. 안 돼.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왼발 지금 너무 많이 들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야구 스윙 하듯이 이걸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이게 너무 체중이 우측으로 좌측으로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제자리에서 돌기가 힘들어요. 회원님 상체가 이게 먼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덤비는 거 있죠. 그것도 저 체중 이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쪽으로 넘겨놨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디디면서 자꾸 상체가 이렇게 덤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프로들 보면 여기가 한 75% 정도 들어가야 돼요. 백스윙 탑에 갔을 때 우측으로 한 75% 정도 갔다가 거의 제자리로 왔다가 그 다음에 임팩트 나갈 때 한 75, 80% 정도 실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발 띄지 마시고
좀 붙여놓고, 자, 백스윙 한번 가볼까요? 백스윙을 좀 더 제자리에서 도셔야 돼요. 틸트 좀 더 이렇게 주고, 이 상태 도세요. 쭉 돌아. 자, 이렇게 가야 돼. 그리고 손목이 좀 더 이렇게 힘빼.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아, 꺾여서요? 네,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네, 그래야지 클럽 페이스가 탑에서 스퀘어야. 근데 이걸 이게 펴버리잖아요? 그럼 저희 페이스 한번 봐보세요. 지금 제가 면이 어디 보고 있어요? 저기 완전 뒤에 보고 있지? 네. 저거는 클럽 페이스 닫힌 거. 그래서 이게 그립에 따라서 조금씩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일단은 회원님 손목이 이렇게 되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왔으면, 거기서 이제 이 손목을 갖고 내려온 거를 여기서 이제 언코킹. 자, 이렇게 풀면서 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른발 돌리세요. 오른발 돌리고, 그리고 나서 어깨. 이렇게 돼야, 이렇게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스탑. 자, 발 붙여놨잖아요. 자, 지금 한 6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은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우측으로는 체중이 하나도 안 온다고 생각을 해도 지금 우측으로 가요. 자, 그 상태에서 자, 내려와서, 그래서, 자, 아니, 상체 돌리지 말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나가야지. 이렇게 나가야죠. 그래서 왔으면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나가야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움직여야 돼. 왼손이. 오케이? 네. 거기서, 자, 손 좀 틀고. 네. 거기서 릴리스 해야지. 네. 그렇지. 이렇게. 네? 그 느낌상 치는 방향을 타겟으로 치지 말고, 타겟보다 조금 더 저 오른쪽 벽 방향으로 친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야 돼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쳐볼게요. 저는 유튜브 보고 그냥 독학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슬라이스가 제일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잠깐 운동을 했었는데 그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자꾸 땡겨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슬라이스 나는 걸 좀 많이 여쭤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근데 일단 기초적인 것부터 제일 많이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세요. 그렇지. 하고 거기서 피니시 넘어가고. 오케이. 다시. 자, 지금 그 느낌대로 그대로 백스윙 돌고 제자리 나갔다가 앞으로 나가. 그렇지. 하고 피니시 넘어가고. 오케이. 지금 볼까요? 자, 지금 이제 한 60% 정도 가죠. 네. 이 정도만 가셔도 돼요. 이게 이제 거의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다운스윙 쭉 내려올 때, 네, 아까는 여기까지 왔을 때 왼쪽으로 거의 70% 갔는데 지금 57%밖에 안 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임팩트 맞을 때 이제 조금 아직도 좀 빨리 넘어가긴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나가는 거 보면은, 자, 이제 손목 쭉 펴지면서 나가죠. 아까보다 덜 당겨지잖아요. 이렇게 가야 손하고 헤드가 타겟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쭉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피니시 갈 때도 상체 어깨 있죠? 오른쪽 어깨를 좀 더 아래로 이렇게 내리셔야 돼요. 좀 더,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있어야 돼. 이렇게 가서 떨어져야 돼. 근데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일어나면, 그럼 또 결국은 또 스윙 자체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슬라이스가 또 계속 날 거예요. 오케이. 지금 느낌 괜찮아요. 자, 돌고, 내려와서 앞으로 나가세요. 그렇지. 가만히 계세요. 그 다음에 거기서 어깨는 좀 더 뒤에 있고, 네, 손이 나가야지. 네, 여기가 나가야지. 네. 아직도 약간 헤드를 보낼 때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상체에 힘을 쓰려고 그래요. 네. 상체 힘 쓰지 말고 그냥 팔만 나가세요, 팔만. 네, 조금씩 다 바깥쪽에 맞잖아요. 네. 근데 이제 팔이 조금 이제 제가 얘기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나서는 이제 조금 가운데 쪽으로 좀 들어오거든요. 네. 가운데 쪽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이래야지 정타에 맞아요. 그래서 스윙을 자꾸 플레인 자체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치려고 그러면 이게 채가 생각보다 짧아져요, 조금씩. 그러니까 상체가 돌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상체는 있고 얘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하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줘야 여기가 좀 버텨주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상체가 같이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이렇게. 드라이버 칠 때 슬라이스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제 제가 내린 진단은 일단 이제 아웃인 궤도가 너무 심해서 일단은 인아웃 궤도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을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윙의 궤도와 그 다음에 클럽을 이제 어떻게 릴리스를 해야 이제 공이 깎여 맞지 않고 정타에 맞아서
공이 슬라이스가 안 나고 똑바로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다뤄서 레슨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 항상 일정한 길로 내려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클럽을 릴리스를 할 때 항상 일정하게 이제 릴리스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려면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이 내려오는 그 길을 항상 일정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 이제 그게 이제 저는 상체와 팔의 분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상체와 또 하체의 이제 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릴리스라는 게 공을 맞는 순간부터 헤드를 그냥 앞으로 보낸다가 아니라, 사실 헤드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도 이 플레인이 결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다운스윙 임팩트 전까지 잘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릴리스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스윙 궤도가 뭐 너무 인아웃이 될 수도 있고, 또 아웃인으로 바뀔 수도 있고, 컨택에 있어서도 이게 얇게 맞을 수도 있고 좀 두껍게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클럽의 타점, 안쪽에 맞냐 바깥쪽에 맞냐도 사실 그 릴리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잘 돼야 이제 일관성 있는 스윙을 할 수 있고, 팔과 몸의 분리가 얼마만큼 잘 되냐에 따라서 다운스윙 길이 이제 항상 일관성 있게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오히려 이게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아, 이런 게 탑볼이? 네. 일단 어테인글도 어테인글인데 지금 클럽 베이스가 계속 열려 맞거든요. 그래서 구질 보면 약간 우측으로 푸시 페이드가 나잖아요. 셋업 때 상체를 조금만 더 이쪽으로 틸트를 하시고, 그 왼쪽 골반 있잖아요. 네. 왼쪽 골반을 조금 더 왼쪽으로 좀 밀어놓고 셋업을 잡을게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셋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약간 좀 이렇게 돼 있는 느낌이에요. 아하.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고, 그리고 백스윙 때 체중 이동 괜찮거든요. 제자리. 요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손 위치가 전 요거보다 조금 더 뒤에 빠져 있었으면 좋겠는데, 더 깊겠다. 네, 근데 살짝 앞에 있긴 해요. 네. 내려오는 길 나쁘지 않고, 릴리스가 들어갈 때, 네, 지금 괜찮고, 임팩트 쭉 빠져서 괜찮고. 근데 보면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왼쪽 어깨 이 부분 있죠? 네. 이 부분에 힘이 너무 많아요. 아, 여기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왼손이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 이렇게 네. 그러니까 얘가 릴리스를 할 때 딱 내려왔으면 여기가 좀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져줘야 되는데, 여기가 안 움직이고 이제 돌리긴 해야 되고 이러니까 약간 이렇게 약간 여기 쪽으로 힘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클럽이 이렇게 안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아까 같은 탑볼이 계속 나오는 거지. 이제 팔로스루랑 넘어오는 거. 전체적인 플레이는 괜찮아요. 그래서 회원님은 이제 공이 맞고 안 맞고가 항상 어디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팔이 이제 백스윙 회전을 하잖아요. 그 여기서 이제 팔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여기하고 여기가 좀 이렇게 세퍼레이시 돼, 그러니까 분리가 돼야 되는데, 내려와서 거의 공을 치면서부터는 이제 힘이 여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얘가 분리가 되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약간 이게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 조금 많이 나요. 옛날에 계속 뺑뺑 돌았던 게 아직도 있나요? 아직도 스피나웃 됐던 게 아직도 조금 느낌이 있긴 있어요. 네. 저 어디에서 한번 서보세요. 약간 틸트. 네, 틸트. 자, 셋업 그렇게, 그쵸. 이렇게 들어가고, 자, 좀 편안하게 그냥 돌아볼게요. 쭉.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자, 이제 왔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힘 빼세요. 자,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네. 그 제가 저번에도 이거 너무 많이 안 돌려도 된다 했잖아요. 그냥 앞으로 그냥 쭉, 그렇지. 힘 빼세요. 더 빼야 돼. 네, 이렇게. 여기서부터 헤드를 갖고 이렇게 보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손이 그냥 계속 쭉 공을 지나간다는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공을 한번 밀어친다는 느낌을 한번 쳐볼까요? 네. 자, 상체 힘 좀 빼세요. 네. 오케이, 다시. 지금도 손에 힘 빠져요. 돌고, 네. 와서, 네. 자, 하나, 둘, 셋. 그렇지. 네, 지금 같은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네.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 내려오는 시점부터 너무 힘을 빨리 쓰다 보니까 스윙이 약간 가파라지면서 클럽도 좀 일찍 풀리고, 그래서 이제 뒷땅도 많이 나고, 그리고 항상 뭔가 이제 왼쪽에서 클럽과 팔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항상 막혀가지고 약간 이 왼쪽 어깨가 많이 빠지는 그런 스윙이었는데, 어디까지는 좀 더 힘을 쓰지 않고 와서 이제 어디서부터 좀 클럽을 힘을 써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다루어서 이제 레슨을 했습니다. 레슨을 처음에는 원포인트만 끊었다가 하루 딱 배웠는데
그날 그냥 치킨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치킨이 바로 없어져서 그 다음에 바로 레슨 끊고 지금까지 하고 있죠. 뭐 모든 프로님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프로님들 보면은 그냥 그러니까 급하게 좀 고치려고 하는 레슨들이 있어요. 뭐 훅 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쳐보세요. 뭐 슬라이스 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급하게 조금 고치려고 하는 레슨들보다는 그 프로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뭔가 그 커리큘럼이 정확히 있는 것 같아서 뭐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맞아? 아, 이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도 저도 처음에는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좋아지는 게 보이니까 이제 그냥 프로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면은 전적으로 맞춰 가고 있습니다. 공간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손목이 돌면서 틀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펴줘야 돼요. 이렇게. 아, 네. 예. 그럼 아까보다 어때요? 좀 공간 벌어지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연습을 할 때 좀 과장된 방법이긴 한데 그러니까 형님도 결국은 뭐냐면 임팩트 이후에는 왼팔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느낌상은 어떻게 가는지 하나 쳐볼게. 이제 보면 결과적으로는 팔로스루가 이 헤드가 먼저 이렇게 나가긴 하는데 지금 회원님이 칠 때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부터 그냥 여기만 보내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네? 그러니까 되게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다시 한번. 네. 회원님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계속 오른쪽에서 채도 빨리 풀리고 네? 그러니까 느낌상은 제 느낌은 최대한 헤드가 안 나가고 계속 손만 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친다고 해도 스윙 스피드가 있으면 헤드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팔로스루는 이렇게 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갖다 자꾸 이게 헤드를 내보내려고 하니까 릴리스도 빠르고 그러니까 스윙도 조금씩 이제 가파라지려고 하고 계속 뒷땅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연습할 때 네. 뭔가 이렇게는 알긴 이렇게 하면 뭔가 스피드가 안 붙을 것 같은 네, 그런 네, 느낌이 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여기서 힘을 못 써서 그런 맞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헤드 스피드를 생각하니까 전완근 로테이션이 될 때 얘가 이제 이렇게 돌잖아요. 그럼 헤드가 결국은 이렇게 나갈 때 여기서 헤드가 던져져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던져지는 거와 던지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자꾸 헤드 스피드를 내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선생님 느낌은 손 스피드를 낸다고 하면은 손 스피드가 빨라지면 헤드 스피드는 빨라져요. 네. 하나, 둘, 셋.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야지. 몸통 회전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제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 그리고 이제 프로들 보면은 백스윙을 하면 이제 왼쪽 어깨가 턱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그것도 너무 이게 제자리에서 돌려고 하다 보니까 얼굴마저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백스윙 회전을 할 때 이제 몸이 정상적으로 회전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왼쪽이 이렇게 많이 찌그러진 이제 역피봇이 난다던가 아니면 이제 골반이 우측으로 밀리는 이제 수혜가 난다던가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백스윙 부분에 있어서는 등 뒤에 이제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엉덩이 바로 뒤에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디에서 선 상태에서 이제 회전을 해서 내 손이 뒤에 있는 벽까지 이제 돌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이제 회전을 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다운스윙을 하면 이제 대부분 이제 아마추어는 이제 엎어치잖아요. 엎어치니까 이제 공 위에 이제 스틱이 하나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클럽이 항상 그 스틱보다 위로 나오면 그 스틱을 치니까 항상 그 스틱 아래로 항상 이렇게 클럽을 지나다니게 하는 느낌으로 이제 스윙을 하면 좀 이제 필드에서도 이제 공을 칠 때 예를 들면 엎어친다거나 아니면 그냥 회전 없이 팔로만 번쩍 들어 친다거나 이런 부분을 조금 쉽게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나올 때가 벌써 이제 13년도니까 이제 12년 차 돼 가는데 사실 그때 한국에 트랙맨 보기가 되게 힘든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트랙맨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제가 정확하게 스윙을 분석을 할 수 있어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고 스윙을 교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배우시는 분들 입장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말을 한 게 데이터상으로 정확하게 나와주고 그게 내 말과 데이터가 일치해야 사실 신뢰가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은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본인의 느낌이 그게 아니면 사실 신뢰하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인의 느낌을 더 많이 고집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는 데이터
분석에 대한 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윙 카탈리스트 같이 뭐 체중 이동이 되고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봤을 때 이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말로 그냥 뭐 느낌으로만 사실 레슨을 해가지고는 일단은 신뢰가 떨어지면 그만큼 몸도 그렇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데이터 분석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록시온 골프 아카데미 미국 PGA 클래스 A 신준현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원플레인과 투플레인의 차이와 그리고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아무래도 방송의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카메라를 보면 뭐 내가 하려고 했던 얘기가 이제 하나도 막 생각이 안 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이제 업로드를 하면서 뭔가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상을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만큼 컨텐츠를 많이 짜내야 되잖아요. 컨텐츠를 어떤 거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고민하는 거, 어떻게 하면은 내 채널을 시청하는 구독자들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을 좀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게 사실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 통해 가지고 처음에 접하게 됐는데 제가 알던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이어가지고 이게 맞나 했는데 계속 레슨을 받아가면서 보니까 제가 알던 방법과 달랐지만 실제 제 골프 그 향상에는 되게 많이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제 옛날 폼을 생각해 보면 뭐 치킨 윙이 되고 그런 거를 굉장히 고치기가 힘들었어요. 뭐 이렇게 뭐 유튜브를 찾아보고 책을 찾아보고 그래도 이렇게 고치기 힘들었는데 그 심프로님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좀 배우면 폼도 좀 바꾸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좀 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습을 받게 되고 그래서 뭐 꽤 오랜 동안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한 3년 가까이도 레슨 받았었는데 이게 교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골프를 한동안 좀 포기했다가 이제 프로님 유튜브를 우연히 보게 되면서 한번 레슨을 받아보고 싶다 해서 그렇게 연락드려서 오게 됐습니다. 영상 중에 마이크 밴더가 한국에서 실패한 이유라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 영상에서 솔직하게 너무 다 얘기해 주시고 그 영상 보고 이분은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다. 그리고 좀 정석적으로 알려주는 것 같다 싶어서 이제 신청하게 됐어요. 예, 인천 영종도에 마이크 밴드 아카데미 있었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허석 프로가 거기 이제 원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마이크 밴드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클리닉 세미나를 한 번씩 나오면 이제 제가 이제 통역을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허석 프로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의 마이크 밴드 아카데미가 이제 없어지고 나서 이제 한동안 이 친구가 이제 마이크 밴드 스윙을 하고 싶은데 이제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저한테 이제 레슨을 받겠다고 이제 저희 아카데미에 찾아왔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인연이 된 거고, 선수는 그만두고 이제 레슨 시작하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그 당시에는 한 20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유튜브가 좀 잘 돼가지고 레슨이 좀 괜찮아졌다. 이제 그런 시기에 저도 이제 좀 개인적으로 아카데미를 좀 정리를 하고 일반인 레슨을 이제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친구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기를 시작을 한 거죠.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허석 프로가 이제 유튜브 때문에 많이 이제 유명해진 상태고, 근데 워낙에 이제 허석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심성이 일단은 고운 사람이고 섬세하기도 하고 좀 성격이 되게 차분한 성격이라 사실 그 친구가 뭐 유튜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습장 운영을 하고 하면서 사실 제가 이제 배운 것도 많고요. 스윙의 메커니즘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토론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좀 이렇게 도움이 됐던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사람이 좀 유머러스하지 못하다 보니까 영상 촬영을 하고 강의를 할 때도 좀 많이 딱딱한 부분이 있어서 너무 약간 교수 스타일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좀 최대한 좀 편안하게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들과 좀 이렇게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이제 콘텐츠를 좀 담고 싶은 게 지금 제 바람이고, 그런 부분을 좀 원활하게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별일 없냐 요즘에? 저는 뭐 바쁘죠. 일하고. 아, 뭐 바빠. 레슨 많이 하나 보다 요즘에. 없어요. 회원이 지금 12명이거든요. 12명을 제가 평일에만 하니까 주말은 쉬고 평일에 5일 동안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2개, 하나, 2개 아니면 근데 보통 수요일날 목요일날 몰려 있어가지고 하루 뭐 한 5개 하고 금요일날 안 할 때도 있고 대부분 중급자 이상은 잘 안 오고 한 백돌이에서 한 80대 후반? 잘 치시는 분이 80대 중반 80대 중반? 그런 분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상급자분들은 고치기가 좀 힘들잖아요, 스윙을. 그치. 아무래도 뭐 상급자면은 그만큼 구력이 있으면 그만큼 몸에 들어가는 습관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치기 힘들긴 한데 근데 그건 사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뭐. 최근에도 저 이제 체험 레슨을 한 명 하신 분이 좀 상급자분이었는데 평균적으로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 치시는 분인데 구력은 뭐 한 15년 됐다고 하셨고 아저씨인데 스윙이 완전 굳었잖아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스윙 교정하기가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스윙 교정을 할 수 있는데 바꾸면은 볼이 안 맞으니까. 너무 안 맞으니까 저도 당황스럽고 그분도 좀 그렇고 스윙 바꾸면은 당분간 볼이 안 맞을 거 얘기는 하죠. 근데 감안은 감안해야 된다? 하고 시작은 하시지만 그래도 막상 그게 들이닥치시면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죠. 제가 마이크밴드 아카데미 헤드 프로로 있을 때 이제 그 친구가 초등학교 이제 6학년 골프 유학을 온 거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도를 하다가 제가 한국에 2013년에 나올 때 그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저를 따라서 이제 나와서 저하고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프로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저하고 같은 아카데미에서 이제 레슨을 했던. 네. 사실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서는 이 친구가 제일 오래되고 오래 알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요. 그리고 그 친구도 이제 제 뭐 인성이나 모든 거 다 본 친구, 좀 편안하게 모든 걸 이렇게 다 말하고 좀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제한테는 가장 가까운 제자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제 스승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워낙 이제 좀 잘 챙겨주시기도 하셨고 거의 뭐 친아들처럼 챙겨주시고 하신 것도 있고 원래 한국 왔을 때 제가 골프를 그만뒀었거든요. 한 1, 2년 정도 그만두다가 다시 골프를 시작할까 말까 할 때도 이제 심프로님이 저를 이제 좀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해주신 것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더 믿음이 잘 가고 심프로님 레슨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도 잘 가고 이제 믿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냥 특별하게 무슨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몸을 회전을 좀 더 해라. 운동 회전. 몸을 회전하면 손이 이제 조금씩 뒤로 가니까 좀 플랫하게 쳐서 인아웃으로 안쪽에서 좀 끌고 오는 거 인아웃으로 좀 쳐라 해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아웃인으로 이렇게 찍어 치시던 분이 제대로 된 다운블로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치시다가 회전을 해서 인사이드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뒷땅이 나요. 뒷땅이. 네, 이제 캐스팅도 되고. 그치. 네. 그럼 너는 그거 어떻게 고치는데? 저는 일단은 궤도 먼저 바꿔요. 뒷땅이 나더라도. 그래서 백스윙 할 때 회전을 좀 더 시켜서 손을 뒤에다 갖다 놓는 거죠. 위가 아니고 몸 뒤쪽으로 갖다 놔서 인아웃으로 치게 하고 뒷땅이 좀 날 때는 이제 손에 힘을 빼서 좀 레깅을 만들어주면서 이제 다운블로우로 칠 수 있게끔 하긴 하거든요. 물론 그 고치는 과정에서는 사람마다 뭐 갑자기 발생하는 문제점은 그때그때 대처는 하지만 근데 만약에 백스윙을 뒤에다 갖다 놔도 네. 탑에서 힘이 들어갖고 상체부터 움직이면 그쵸. 뭐손 위치가 어디 있든 상관없이 또 다시 엎어 들어오잖아. 그쵸. 그럼 그걸 어떻게 그래서 이제 저는 하체를 잡아놓고 팔로만 치는 연습을 좀 많이 시켜요. 그래서 기를 잡아드리는 거죠. 상체 각도를 이제 올바르게 회전을 시켜가지고. 근데 내 생각에는 클럽을 사실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던지는지를 먼저 좀 이렇게 알려주고 그래서 공을 던질 때 어떤 식으로의 힘을 쓰는지를 알려줘야 사실 탑에서 내려올 때 힘을 이게 빼지는 거거든. 근데 아무리 플레인을 잡아놓고 백스윙을 가도 오른쪽에서 계속 공 쪽으로 던지려고 하는 힘이 있는 이상은 이게 팔하고 몸통 자체가 분리가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는 약간 그 메디슨 볼 같은 거 있잖아. 무거운 거. 근데 그걸 들고 너가 한 1시, 2시 방향 정도 서 있고 이제 백스윙을 만들어 놓고 그걸 약간 이제 이렇게 위에서 말고 좀 이렇게 언더로 해서 공을 갖다 이렇게 던졌을 때 그 공을 너한테 던지려면은 그 공을 놓는 릴리스 포인트가 어딘지
일단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알려주면서 스윙 플레인을 바꿔야 이 사람들이 이제 힘을 탑에서부터 좀 힘주는 게 좀 더 이렇게 빠지면서 팔하고 몸통하고 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 같거든. 근데 이게 막연하게 그냥 딱 올라가서 백스윙 가셔야 되고 손 포지션 여기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아웃으로 치시려면 여기서부터 팔하고 몸하고 분리가 돼야 되니까는 뒷땅이 나든 말든 그냥 무조건 여기서 치세요 그러면은 그럼 이제 계속 뒷땅 나다 보면 이제 뭐 팔꿈치 이제 아프기 시작하고 손목 아프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짜증 나면은 또 그렇죠. 레슨 받다가 이제 막 못 해먹겠다고 그만두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일단은 스윙 플레인을 바꾸기 전에 클럽을 집어 던지는 릴리스 포인트가 어떻게 되고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클럽을 던져야 되는지 일단은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이해를 시켜줘야 클럽을 움직이는 이 원리를 알고 이제 몸도 이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여태까지 레슨을 해본 경험상. 근데 올랜도는 이제 교습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스윙의 원리, 스윙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왜 공이 안 맞는지, 왜 훅이 나는지 사실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이제 막 교습가를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그 누구도 사실 저한테 명확하게 스윙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스윙 플레인이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이런 원리로 스윙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어요. 뭐 이렇게 한번 쳐봐, 뭐 저렇게 한번 쳐봐, 이럴 때는 좀 더 헤드를 좀 더 뭐 어떻게 먼저 보내봐, 뭐 이럴 때는 뭐 엉덩이를 좀 더 뒤로 빼봐, 약간 항상 이게 뭐 많이 흔히 접하는 이런 레슨을 하다가 이제 공이 너무 안 되니까 이제 골프는 나하고 소질이 없나 보다 생각을 해서 이제 골프를 그만두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아시는 분이 아들이 마이크 밴더한테 레슨을 받고 이제 주니어 선수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크 밴더 선생님한테 한번 가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골프를 뭐 그만두던 뭐 계속하던 해라.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찾아갔죠.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신박하고 되게 이제 신선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골프의 이제 실수, 스윙에 대한 미스에는 다 답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누가 나한테 질문을 100개를 하면 그 질문 100개에 대한 다 답이 있어야 된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라 이런 건 없다. 저는 사실 그게 되게 그 당시에 좀 많이 저한테 와닿아서 이제 레슨을 받게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마이크 밴더 선생님의 스윙 이론, 이런 메커니즘을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제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칠 때 클럽이 실제로 들어오는 거는 이제 인사이드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얘가 약간 뺨 따고 때리듯이 이제 이렇게 맞아서 공이 나가는 건데, 내가 처음에 골프를 시작할 때도 나부터도 공이 땅바닥에 있고 아래에 있으면 내가 얘를 이렇게 치고 싶지 그렇죠. 이렇게 치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일단은 이렇게 치려고 하면 일단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도 되게 많거든. 일단은 손과 팔이 몸 앞에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가면은 너무 스윙이 플랫한 거고, 또 한 가지가 프로들 보면은 특히 서양 애들 보면 이 목이 길잖아. 너는 목이 길지만 난 목이 좀 짧거든. 그럼 백스윙을 하면, 회전을 하면 나는 이 왼쪽 어깨가 턱이 이렇게 살짝 닿아, 이렇게. 근데 이제 너도 그렇고 이제 좀 키 좀 크고 좀 길쭉길쭉한 사람들은 이 어깨가 턱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 쑥 오죠. 쑥 오잖아. 근데 나는 안 되거든. 그게 좀 멋있어 보이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일단 집어 넣으려고 하면 어깨가 어떻게 되냐면 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게 밑으로 옆으로 떨어지면서. 이게 밑으로 기어 들어가잖아. 그러면서 이제 얘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팔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업라이트하게 올라가기도 하고. KLPGA 그 선수애들 보면 직접 보면 옷 이런데 화장품 되게 많이 묻어 있잖아. 많이 묻어 있죠. 그게 이게 백스윙 갈 때도 이게 화장품 묻는 이유는 단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다운스윙이 내려올 때도 손이 여기 있지만 다운스윙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팔꿈치가 옆구리에 안 걸려서 몸 앞으로 빠져나가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가 뭐 맨날 이렇게 막 팔 스피드 이런 거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암스윙이다 뭐 어쩌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암스윙이 어디 있고 바디스윙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저도 그걸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팔과 몸통을 조화롭게 잘 써서 상체 회전 때문에 팔이, 그러니까 손이 내려오는 길이 이제 바뀌면 이제 플레인이 틀어지니까 사실 상체를 못 쓰게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하체 회전은 해줘야 되고, 결국은 팔과 몸을 이제 조화롭게 써줘야지 좋은 파워풀한 스윙을 만들 수 있는데,
타이밍이 맞아요. 일단은 이제 뭐 팔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뭐 암스윙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골프채 들고 있는 건 팔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팔 스피드가 빨라야 되고 팔이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팔을 강조를 많이 하다 보면 너무 암스윙 아니냐, 그렇게 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제 태클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저도 똑같이 설명하거든요. 암스윙이랑 바디턴 스윙이랑 이렇게 정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결국에 골프 스윙은 정답은 하나인데 그냥 연습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설명을 해요. 그냥 결국엔 골프 스윙은 상체랑 하체랑 타이밍이 맞아서 개개인의 유연성에 맞게 타이밍을 맞춰서 치는 건데 그렇게 착각한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바디턴 스윙을 해야 된다, 암스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따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그 약간 비슷하게 흉내내려고 하면 사실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마이클 밴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연습을 할 때 그리고 레슨을 할 때 이제 드릴 같은 걸 시키면 굉장히 과장법을 많이 써요. 손목이 이제 스쿠핑이 이렇게 되는 사람을 이제 일자로 피게 하려면 이만큼 더 반대로 꺾어서 훈련을 시켜야 이렇게 치던 사람이 이제 점점 이렇게 손이 먼저 나가면서 이제 핸드포드가 되는 이 동작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동작들이 아무래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과해지면 이제 거기에서부터는 또 뭔가 이렇게 다른 방법이 들어가고 또 거기서 멈추던 아니면 그 다음에 뭔가 다음 단계를 나가줘야 되는데 직접 레슨을 안 받아오신 분들은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인스타나 이렇게 올라온 것만 이렇게 보고 따라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이제 깊이가 없다 보니까 잘 모르고 이제 따라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치면은 훅이 많이 나, 이렇게 치면 뭐 공이 안 떠, 뭐 이렇게 쳐갖고 뭐 거리가 안 나,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레슨 하다 보면은 제 회원분들도 다들 그래요. 이거 이런 느낌은 또 처음이고 좀 생소하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있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이론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납득시켜줄 수 있으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도 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프로님을 이제 만나보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윙을 저도 해봤는데 그냥 저도 이게 제일 저한테도 잘 맞았고 이해하기도 쉬웠고. 네. 내가 레슨 받는데 당신이 더 좋아져? 그럼 안 되지. 이게 프로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딱 들어올 때가 있어. 나도 지금 하면서도 또 깨달고 그래요. 이 얘기 하시는구나. 제가 아마 레슨 받을 때 중간에 그런 말씀 드린 적도 있었어요. 약간 좀 속된 말로 좀 장사 속으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나 레슨 받은 사람들은 바로 어떤 효과를 원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그때 이렇게 맞춰서 해주는 것도 오히려 좋지 않느냐 했는데 당신에게 원칙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슨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지루하고 좀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되게 좋았어요, 그게. 굉장히 성실하시고 그 이론 같은 것도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바꾸다 보면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의심이 많이 드는데 그 이론도 얘기해 주시고 또 실제로 이렇게 프로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 보여주시면서 이게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이게 맞는 길이고 그 길대로 계속 가야 된다고 하는 어떤 확신을 주게끔 천천히 이렇게 가져가시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교습과하고 그 레슨을 받는 사람하고 좀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몇 년 동안 받으면서 이제 그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계속 꾸준히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는 미국에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그런 느낌은 크게 못 받았었어요. 이제 그게 오히려 좀 더 장점이고 이제 그 레슨 받는 사람들의 좀 부담감을 덜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좀 레슨 해주시는 게 그게 좀 많이 차별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식이나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진짜 좋은 교수가가 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거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두 번째는 그게 선수가 됐던 아마추어가 됐던 진짜 내가 내 스윙을 고치는 듯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의가 없으면 사실 소통을 한다고 해도 전달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좋은 교수가는 열정 그리고 골프에 대한 사랑 내 스스로를 교정한다는 듯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저는 진짜 좋은 교수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 이상 그래도 손꼽는 이제 교수가가 되고 싶어서 이제 물론 제가 가르치는 이론과 또 메커니즘이 있긴 하지만 새로운 이런 트렌드가 바뀌면서 뭐 다른 교수가들 프로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솔직히 골핑 머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트랙맨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트랙맨에 나오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골핑 머신을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가 나오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 데이터 분석하는 쪽은 그 누구보다도 좀 이렇게 처지지 않게, 뒤처지지 않게 좀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이론과 원리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살면서 항상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제 뜻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골프를 배우고 또 프로가 되기까지 과정이 있어서 아 이게 내 마음대로 또 내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깨닫게 해준 게 골프고요. 그 두 번째는 골프를 가르치면서 정말 매일같이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뭔가를 알려고 한다고 하는 게 사실 골프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까지 막 배우려고 하고 살았나 싶기도 하고 이 골프를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고 하는 노력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골프가 저에게는 인생의 선생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